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텔레비전을 보면요. 연예인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는 거 보면 다 간이 안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뭐 건강을 위해서는 소금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또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간은 좀 간간하게 이렇게 돼야지 음식이 참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소금이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망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얼굴을 붓게 하고요. 네. 손발도 붓게 하고 심지어 다크서클까지 아하. 내려오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 조사를 해봤더니 75%가 이 짜게 먹은 다음 날은 바지가 꽉 낀다고 아, 그래요? 답했다고 합니다. 예. 이 소금이 지방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염분이 뜻밖의 음식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빵 같은 경우에는 짠맛이 나진 않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야식으로 즐겨 먹는 양념치킨 한 마리 평균 3,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 2,000mg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이죠. 예. 이 빵과 닭고기 외에도요, 편육, 피자, 뭐 그리고 스프, 샌드위치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식품 6가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평소에 그렇게 짜다고 느끼지 않았던 음식들이 바로 이 소금 과다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요, 그렇게 소금을 많이 짓지 않아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건강 밥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박고령 씨, 오늘은 네. 또 어떤 밥상인가요? 네, 중국을 세운 그리고 또 영원히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진시황이 이것을 불로장생의 먹을거리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밥상 여행도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울산을 벗어나 조금 멀리 건강밥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도착한 곳, 배추며 콩이 겨울 수확에 다들 한창이었는데요. 피부에 닿는 쌀쌀한 바람이 어느새 겨울이 왔음을 알려주더라고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네. 가을이 지나간 자리에 채워진 겨울이 느껴지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버섯 하고 계셨구나. 밖에서부터 지금 버섯 향이 나요. 이거 버섯 향 맞아요? 네. 입구에서부터 퍼지는 향기로 찾아온 오늘의 건강밥상은 저렴하면서 우리의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두 분 다 사이좋게 수확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버섯이 지금 몽글몽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자란 거예요? 요게 한 일주일 된 거야. 일주일 만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자라지는 거네요? 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버섯을 고를 때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은 버섯이죠? 좋은 버섯을 위에 갈라진 거, 요렇게. 어. 얘보다는 예. 아, 맨들맨들한 것보다 갈라진 게 더 좋아요? 예, 왜요?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더 좋아요. 향은 거의 똑같은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맛처럼 팍삭팍삭하고 얘는 이제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단단해요. 그러니까 거의 요렇게 고르시면 돼요. 진짜요? 이렇게 네. 같이 자라나도 다른 버섯 종류가 있네요. 예, 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렇게 가시에 무늬가 없는 것은 스펀지 같은 질감으로 부드러운 맛이고요. 이렇게 가시 갈라진 버섯은 쫄깃쫄깃하다니까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찢어봐도 쫄깃한 느낌 나시죠? 그런 아니 방법이 근데 있었네요. 이렇게 바로 따서 먹어도 돼요? 네. 생거 있는 그대로? 버섯 생거로 먹는 거 처음 보는데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맛이 어떤가요? 근데 생으로 먹으니까 진짜 버섯에서 이때까지 저도 익혀서만 먹어봤거든요? 되게 향긋한 향이 나요, 그죠? 네. 버섯이 완전 향긋하네.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씹히고. 이렇게 생걸로 먹어도 되는구나. 일반 버섯이는 꺾어놓는 자기 주명이 이대째 버섯 농사 중인 사장님 내외분들. 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귀화하신 아버지를 이어 더 좋은 버섯, 더 건강한 버섯을 위해 밤낮으로 버섯 농장에 계신다더라고요. 수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평소에 많이 먹는 버섯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아져 자꾸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저도 사실 아침에 표고버섯을 먹고 왔거든요. 네. 이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니까 저도 궁금한 게 꽤 많아지네요. 네. 틀리죠.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준비했습니다. 두 분께 표고버섯에 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표고버섯에 관한 모든 것 OX 퀴즈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영양소가 파괴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두 분 다 드셨어. 하나씩 틀려요. 다 드셨어요. 이렇게. X요. 자신 있게 X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니 햇볕에 말리면 영양소가 배로 증가합니다. 오. 그렇군요. 뭐 햇볕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햇볕에 정성스럽게 말려야 표고버섯의 영양분이 더욱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표고버섯은 꿀과 먹으면 독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 왜 X죠? 꿀이랑 버섯이랑 먹으면 좀 달달하게 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몸에는 좋은가요? 네, 더 좋아요. 면역성이 높여주는 꿀에는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네. 또 버섯은 이제 버섯 자체에 응. 그 면역 길러주는 버섯 뭐라 해야 되나 어젯밤에 면역 공부하셨나 봐요. 자체에 키워주는 이게 성분이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성분 얘기가 나와서 일단 모르겠고요. 꿀과 함께 먹으면 더 잘 어우러져서 더욱더 면역력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몸이 찬 사람, 설사를 하는 사람은 표고를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드디어 갈렸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뭐 버섯은 몸에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좋은 거죠? 우린가요? 오 같은데요. 그렇죠. 뭐 버섯 예.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X죠? 아니요.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네. 버섯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량을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버섯에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 있는 사람이 버섯을 많이 먹어야 네. 변을 부드럽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냥 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건가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섬유질이 워낙 풍부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변비 있고 이런 사람한테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X였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바로 드릴게요. 표고버섯의 갓은 수분이 부족해서 갈라진 것으로 상품 가치가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진검승부입니다. X. 너무 자신 있으신 표정으로 너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왜 X일까요? 육질이 단단하고요. 네. 또 통풍이 바람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버섯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조금 틀려요. 그렇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나무에서도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였군요. 네. 그렇구나. 정말 뭐 저는 표고버섯 하면 그냥 보기는 봤고 먹기는 먹어봤는데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주의해서 우리 건강한 표고버섯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표고버섯 탐구 시간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던 왕 진시황.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표고버섯을 지목했다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피해 흐름을 원활히 하고 풍을 고치는 식품으로 기록되어 예부터 약재로 사용되었다네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에도 효과적인 표고버섯 얼른 먹어봐야겠죠.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표고버섯을 이용한 건강밥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버섯 하면요. 곁들여 먹기는 많이 하는데 버섯이 딱 주재료가 돼서 요리를 하는 경우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제 애들 뭘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제가 고민을 한 끝에 김치랑 김치랑 치즈가 만나니까 애들 치즈 들어가면 또 잘 먹잖아요. 맞아요. 그 양파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피자처럼 표고 김치 피자. 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담백하고 네. 고소한 표고 김치 피자를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하나, 이렇게 오려주면 표고버섯을 칼로 슥 떨어지거든요. 오려내 그릇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양파는 애들 잘 안 먹으니까 양파도 조금 넣고요. 김치 묵은 김치 영양가 많다잖아요. 생김치보다. 볶음은 또 맛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고 또 땡초는 아빠들 술안주 아니면 애들도 땡초 잘 먹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안에 그렇게 딱 싸주는 거구나. 네. 저는 다 다져서 넣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엄마 이거 뭐야? 할 정도로 귀엽죠. 그럼 뭐 다른 것보다도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프라이팬에 그냥 호일만 탁 깔아주고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강한 불에 하면 안 되고 제일 중간 약한 불. 네. 약한 불에 하시고 서서히. 예, 예.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제일 약한 가스불에다가 하시면 얘는 시간이 많이 안 잡혀요. 생각보단. 금방 익어요? 예,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맛도 그렇지만 이렇게 치즈가 녹으면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모양보다 훨씬 간단한 것 같죠? 예. 뭐 쉬우니까 예, 금방 따라할 수 생으니까. 있겠네요.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뒤로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 요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치즈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참 네. 좋아하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치즈가 쫀득쫀득하게 묻어날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되는 동안에 또 다른 요리를 보여주신다고요? 표고랑 낙지랑 궁합이 상당히 잘 맞대요. 또 면역 성분도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낙지랑 표고랑 하는 요리를 탕으로. 예, 겨울에는 얼큰하게 먹을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탕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표고낙지탕 만들기 바로 시작합니다. 양파도 채를 썰어내고요. 버섯을 찢어 콩나물과 함께 끓여내주세요. 버섯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표고가 좋아서 듬뿍 부탁드렸습니다. 간장과 고춧가루, 마늘로 양념장을 만들어주시고요. 거기다가 낙지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쑥갓과 미나리, 청양고추를 넣고 끓여내주면 완성인데요. 차하차. 어른들이 좋아하겠네요, 이거. 네, 다들 한 입 뼈꼭 삼키고 싶으실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러고 있으니까 표고 김치 피자도 어느새 완성이 되었습니다. 표고버섯을 이용해서요. 뭐 구이도 되고 탕도 되고 지금 낙지가 지금 굉장히 뽀글뽀글 잘 끓고 있는데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 그쵸? 네, 당수육도 해도 되고 또 애들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버섯이 장아찌로 많이 해 먹잖아요 요즘에요. 버섯 장아찌요? 네, 새콤달콤하게 그 버섯 장아찌에도 이제 애들 밥맛 없고 여름에 반찬 반찬 투정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애들 먹여도 되고 아침 애들이 학교 갈 때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럴 때 밥전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주게 되면 네. 애들 상당히 잘 먹어요. 또 버섯도 안 먹고 채소 안 먹는 애들도 이게 밥전이 색깔이 예쁘기 때문에 또 잘 먹게 되고요. 그렇게 정말 다양하네요. 네. 저는 버섯은 뭐 곁들여 먹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버섯이 주인공이 돼서도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버섯이 또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예. 오늘은 또 표고버섯의 효능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리하면서 표고버섯에 관한 것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리할 때는 버섯의 대를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표고버섯의 대에는 영양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두려워 돼지고기를 못 먹었다면 표고버섯과 함께 드세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지연시켜줍니다. 면역력은 올리고 변비는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표고버섯 대단하죠? 정말 많은 효능이 있네요. 네, 정말 이 표고버섯이요. 뭐 가볍게 있는 변비부터 암까지 물리칠 수 있는 건강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표고버섯으로 저희가 건강박사가 딱 하고 차려봤잖아요. 칼칼한 이 탕 냄새도 나고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예쁜 이 표고버섯들이 모양 그대로 있네요, 이게. 요거는 진짜 생긴 것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고소한 치즈까지 올라갔잖아요. 맛이 어떨까? 이게 적당한 크기에 치즈가 고소한 치즈가 뿌려진 걸 한 입에 김치 새콤새콤하고 하고 야채도 굉장히 섞이고 고소한 치즈 맛도 나고요. 그리고 이게 딱 바로 했을 때 먹었으면 버섯의 수분감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훨씬 더 촉촉한 맛이 나네요. 수분 함유량과 섬유질이 많아서 촉촉하더라고요. 이 뜨끈한 탕의 맛도 궁금하시죠? 제가 또 못 참고 한 숟갈 넣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일단 맛이. 칼칼한 느낌이 근데요, 낙지랑 버섯이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씹히는 게 꼬들꼬들 움직이는 게 맛있다.
애들이 네, 좋아하겠죠. 먹고 또 먹고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이 재미에 제가 건강 마취 안경을 가나 봐요. 저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아우, 저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버섯과 건강이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뭐 건강이고 행복이고 하면은 사장님께 최고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거를 주변에서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몸에 좋은 줄도 몰랐고요. 맛 또한 뭐 탕이건 구이건 전이건 어디에 가건 자기의 맛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 버섯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표고버섯 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맞고 햇볕을 머금은 자연의 선물 표고버섯. 오늘 저녁 표고버섯의 이 건강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뭐 진시황 얘기에 불로장생 얘기를 하길래 이 먹을거리가 혹시 좀 비싸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약초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표고버섯이라고 하니까 야,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건강한 먹을거리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뭐 어깨도 표고, 기운도 표고 이 정도 효능을 가졌으면은 예. 약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버섯 농장 안에 갔을 때부터 향긋한 향에 건강해지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 표고버섯을 꿀과 함께 먹고 또 햇빛에 말리고 이또 가시 갈라질수록 쫄깃하다. 제가 다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먹는 음식도 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게 또 먹을거리잖아요. 네. 주의하셔야 할 것은요. 몸이 차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표고버섯 섭취를 좀 줄이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버섯 중에 으뜸인 표고. 네. 예? 또 이게 조미료 없이 표고만 갈아서 이 넣어도 국물 맛이 아주 끝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다가 변비 예방과 또 항암 효과에 좋다고 하니까 오늘 이 표고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안 것 같습니다. 박건호 리포터 참 좋은 거 많이 드셔서 오래 사실 거예요. 예, 소식 잘 들었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유방암 대란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유방암.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자 현재 국내 여성암 발생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 국내에서는 15년 동안 무려 4.3배나 급증해 내년쯤에는 연간 발병 환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유방암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흔히 유방암은 폐경기 전후 50대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질환이라 여겨지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양과는 달리 30, 40대 젊은 층의 발병률이 높기에 20대부터 예방하고 검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유방암 예방과 퇴치를 위한 수칙, 고병균 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지난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이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 핑크 리본을 달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시작된 핑크 리본 캠페인이 우리나라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핑크 리본이 네. 유방암 예방을 의미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암을 조기 검진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40세 이상 여성에게는 유방암 검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요, 네.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의 예방법과 치료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유방암 환자가 확산되고 있고요. 유방암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환자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매년 빠른 속도로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방암 학회의 통계를 잠깐 빌려보면은 1996년도에는 3,800명 정도의 발병률을 보였던 유방암 환자의 수가 2010년도에는 무려 16,000명으로 4배 이상의 환자 수의 증가를 보였고 이제 곧 연간 2만 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더 주의할 만한 것은 그 증가율을 살펴보면요. 2002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증가율이 1.9배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는 서양의 여성들보다는 좀 더 낮은 연령대에 발병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령대는 그 서양의 여성들보다 유방의 발생 연령이 10년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서양 여성분들은 50대와 60대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40대에 가장 높은 발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우리나라 여성들만의 생물학적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암에는 워낙에 원인들이 다양해서 뭐 하나를 꼭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특히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주요 원인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대적 위험도가 고위험도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유방암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환자분, 두 번째는 유방암을 기존에 알았던 환자분이 고위험도의 환자군이 되겠고 중등도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분들을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가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유방암을 앓았던 경우, 두 번째는 어렸을 때 그 흉부에 다량의 그 방사선을 쪼였던 환자분, 세 번째는 폐경 시에 높은 골밀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중등도의 위험도를 가졌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위험도를 가진 환자군을 살펴보면은 이른 초경을 하셨고 늦은 폐경을 하시고 결혼을 안 하셨거나 혹은 결혼을 하시더라도 늦은 나이에 하시고 애를 낳으셔도 좀 적은 수의 애를 낳으시고 그리고 모유 수유보다는 그 인공 수유를 택하시는, 즉 자기 생활하는 동안에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었던 환자군과 폐경 후에 비만이 있으신 분들 또는 높은 칼로리와 그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에 병력이 있었던 분들, 장기간의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으셨던 분들, 최근에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저위험도의 유형군으로 분류하여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저위험도의 그 원인들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혹시 유방암을 일으키는 특별한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커다란 두 가지 그 생활 패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저희 나라의 여성분들이 이 생활 패턴 자체가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쪽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폐경이 빨라지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초경이 빨라지고 폐경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애를 적게 낳으시고, 또 애를 낳으신 후에 그 모유 수유보다는 인공 수유를 택하시는 그러한 생활의 패턴 자체가 유방암을 잘 일으키는 생활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폐경 후의 비만이 되겠습니다. 폐경 후의 비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폐경 전에는 여성 호르몬의 그런 소스라고 할까요? 그 공급원이 난소지만은 폐경이 돼버리면은 지방 조직이 주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의 비만은 지방이 많아지고 거기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성의 유방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초경을 일찍 하고 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는 것은 요즘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초경은 일찍 하면서 출산을 늦고 또 모유 수유를 적게 하는 미국이나 유럽, 이른바 선진국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활 방식이 서구화되면서 유방암 발병률과 연령에서도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0년간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우리나라 여성암 1위를 차지한 유방암. 올해 43살의 여성 환자, 지난 200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정기검진차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무심결에 가슴에 손이 올라갔는데 콩알 만한 게 딱딱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대학병원 가봐라 그래가 수견서 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유방 촬영 결과 이상이 발견돼 유방 초음파를 한 결과 오른쪽 유방에서 혹이 발견된 건데요. 암이 의심돼 바로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먼저 그 유방암의 그 병소의 위치가 유륜하였고 그다음에 다발성이었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보다는 유방 전절제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 전절제술을 유두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환자분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횡복직근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서구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70대에 잘 생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0대에 가장 많고 최근에는 점점 더 젊은 여성들의 증가 추세가 현저하게 늘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재발이 잦은 암인 만큼 수술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에서 10%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퍼센트에서 가능한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 방지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적절한 보조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양인에 비해 동양 여성들은 유방의 조직이 치밀해 유방 촬영술로만은 혹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매월 유방을 자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떤 보고에 따르면 약 반수의 환자에서 자기가 직접 진단을 해서 병원을 찾아왔다고 보고하는 예도 있을 만큼 유방암의 자가 진단은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30대부터는 매월 자가 검진을 습관화하고 4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 화면을 통해서 유방암 환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유방암은 사실 여성들에게만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방암은 대부분 여성의 질환이라 생각하지만은 남성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그 통계를 잠깐 보면 매년 300명 정도의 그 남성 유방암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전체 유방암 환자의 0.7% 정도가 남성 유방암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우리가 뭐 크라인펠터 증후군 등 기타 등등의 위험인자가 있고 그 증상은 가슴이 뭉신가 만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대체적으로 여성 유방암하고 비슷한 치료 과정을 걷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많은 것이 있는데 여성 유방암에 비해서는 남성 유방암이 좀 그 예후가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남성들이 가슴에 무언가 만져지더라도 이게 설사 여성들한테 생기는 유방암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남성의 유선 조직은 여성의 유선 조직에 비해서는 좀 잘 발달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변 장기로 아니면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쉽게 되기 때문에 불량한 이유를 가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남성분들도 드물지만은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암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유방암을 자각할 만한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불행히도 없습니다. 유방암이 나타나도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몽울 자체가 만져지더라도 아프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몽울이 옛날에는 만져지지 않았던 몽울이 만져지거나 그 몽울 자체가 딱딱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유방암의 증세는 유두에서 핏물이 나온다든가 혹은 유방암 자체가 유성관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 유방에 함몰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두의 피부에 변화가 있거나 궤양이 생겼던 경우 드물지만은 겨드랑이에 덩어리로 만져지는 경우도 유방암의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꼭 아셔야 될 것은 유방암 환자의 30에서 40%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유방암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시청자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유방암 자가 진단법은 우선 생리가 있으신 분들은 생리가 끝난 후 3일에서 5일 사이 하시는 게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유리하시고요. 예. 생리가 없으신 분들은 매월 특정한 날짜를 잡으셔서 유방의 자가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령은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거울 앞에 쓰셔서 상의를 벗으시고 유방의 전체적인 모양, 유방이 함몰되어 있는지, 종괴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유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두에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 세 번째 방법은 그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그 전에 안 보였던 종괴나 유두의 함몰 등이 보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누우셔가지고 자기가 검사하고자 하는 유방 쪽으로 베개를 놓고 팔을 머리 위로 하신 후에 자기 손가락을 이용해서 원위부터 근위부까지, 즉 다시 말씀드려 유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부터 유두 쪽으로 서서히 원을 그리시면서 촉진을 하셔서 전에 안 만져졌던 종괴가 만져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로는 유두를 가볍게 잡음으로써 유두에 분비물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방법이 유방의 자가 진찰법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을 발견하기 위한 얘기들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대개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소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국소적 치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술적 치료와 유방이 보존된 후에 하는 방사선 치료 등이 국소적 치료가 되겠고, 전신적 치료라는 것은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등이 그 전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환자분의 병기, 환자분의 연령, 그리고 그 환자분의 지금의 건강 상태 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자분하고 전문의가 상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대부분은 거의 알 것 같은데 표적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표적 치료라는 것은 보통 항암 치료다 그러는 것은 암세포도 공격을 하지만은 정상세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한 정상세포가 같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표적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나 충분한 양을 못 주는 그런 단점을 극복한 것이 표적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니까 표적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또 이게 비용이 또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네,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그 적용되는 범위가 좀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되는 범위가 환자분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또 암 자체도 문제이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가슴을 절제해야 되는 또 다른 고통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 꼭 유방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과 10년 내지 15년 전만 해도 유방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유방을 절제하는 경우가 보존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당시에는 건강검진 등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되는 율이 낮은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기 발견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의해서 유방을 전 절제술을 하는 비율보다는
유방을 보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방을 보존을 한다고 해서 유방을 전 전체에서보다 치료 효과가 낮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에 종사하신 분들이 사실상 많은 연구와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그러면 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1기에 유방암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생존율이 90대 후반에 5년 생존율을 얻을 수가 있고 2기에 유방암이 발견되신 분들은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에 그러한 5년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의 병기가 3기, 4기가 되면은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5년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볼 수 있듯이 병을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생존율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유방을 전체수로 하는 비율보다는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설사 유방 전절제술을 하더라도 유방 재건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조기 유방암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세 가지로 해가지고서 조기 검진을 말씀드립니다. 암의 조기 검진은,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질환이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유방의 경우에는요, 자기 스스로 진단이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고병균 외과 전문의를 모시고요, 조기 검진이 관건인 유방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사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는 뭐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이게 사실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 건강 잡지에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7가지 방법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외식하듯이 먹어라라는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식을 할 때는 천천히 먹기 때문인데요. 우리 집에서 먹을 때도 천천히 샐러드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실제로 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나갈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밖으로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평일에 잘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외식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면 뭔가 또 새로운 경험, 또 색다른 느낌을 또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또 식사 자리 마련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인먼트 상품권을, 리얼20 자수정엔 건강에서 한방좌훈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